자, 지금부터 육약 제5장에 대한 보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입체화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입체화학의 정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녹말과 셀룰로즈, 그 다음에 이성질체의 두 가지의 주된 부류, 그 다음에 카이랄 분자와 비카이랄 분자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또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체 발생 중심이란 게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입체 발생 중심의 R과 S 배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부분 입체 이성질체, 그리고 미소 컴파운드, 그 다음에 입체 발생 중심이 2개 이상인 화합물의 R 또는 S 배열의 지정 및 상호관계, 그리고 이중치환 사이클로알케인의 입체 화학, 그리고 이성질체 요약까지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입체 이성질체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다루고 5장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입체화학인데요. 입체화학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3차원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때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치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점이 있다면 이 점의 위치를 정하기 위한 필요한 수치의 개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점 옆에 다른 점이 있다면 점과 점 사이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치의 개수는 하나일 겁니다. 그죠? 이게 1차원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시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2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의 점 주위로 3개의 점이 있으면 이렇게 사각형이 형성되겠죠. 점과 점 사이의 위치를 정하기 위한 필요의 수치의 개수는 2개가 될 겁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점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해두면 여기서 점과 점 사이에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치의 개수는 3개가 될 겁니다. 위아래가 있고요. 하나, 그 다음에 내 쪽으로 있는 방향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방향이 하나 있기 때문에 3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자에 적용시켜 보면 메테인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어요. 이거를 2차원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2차원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걸 3차원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입체화학이 되겠습니다. 입체화학은 분자의 3차원 구조인데, 그래서 이거를 축으로 놓다 보면은 메테인에서 X, Y, G로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3차원의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5장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분자의 3차원 구조인 입체화학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체화학이 그럼 화학에서 왜 중요하냐? 입체화학의 3차원 구조의 사소한 차이, 매우 조그마한 차이가 굉장히 분자의 물리화학적인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녹말하고 셀룰로즈를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그 입체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자의 3차원 구조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예로 이제 우리 책에서는 녹말과 셀룰로즈를 가지고 들고 있어요. 그리고 분자의 3차원 구조는 사소한 차이가 분자의 그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녹말과 셀룰로즈의 입체화학을 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이 두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크게 바꾸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위에 보이는 분자가 셀룰로즈고 아래 보이는 분자가 녹말입니다. 두 개 다 글루코즈라고 하는 단량체를 연결시켜 놓은 건데요. 여기 가운데 산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글루코즈를 양쪽으로, 그 다음에 쭉 폴리머로, 그러니까 고분자로 쭉 연결시키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글루코즈와 글루코즈 사이에 산소가 연결될 때 에쿼토리얼, 즉 수평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수평과, 여기 보면 수평과 수직이 모두 사용되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밑에 녹말을 보시면은 이 산소 원자가 그 글루코즈와 글루코즈 분자를 수직과 수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셀룰로즈는 수평으로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차이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몸속에서 얘네들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분해하는 효소 중에서 하나는 수직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는 존재를 해요. 하지만 수평을 분해할 수 있는 그 효소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룰로즈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소화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분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에 반해서 녹말은 이제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녹말은 섭취할 수 있대 셀룰로즈는 섭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생긴 거는 굉장히 비슷하죠. 단지 뭐만 다릅니까? 3차원의 정렬된 부분만 다른 겁니다. 이게 또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면 물에서의 용해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물에서의 용해도.
셀룰로즈는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수평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 평면으로 쭉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갑니다. 양쪽으로. 그에 반해서 녹말은 여기 수직과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녹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형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듬성합니다. 공간과 공간 사이에 굉장히 그 분자와 분자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그에 반해서 셀룰로즈는 평면 타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판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똑같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OH가 많으니까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하나는 판상, 하나는 그 사선형으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선형 확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선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상으로 쭉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여기에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셀룰로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스타치는 여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 나와 있는 OH하고의 수소 결합을 통해 가지고 물에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녹말은 물에 풀어서 우리가 전분을 만들 수 있지만 셀룰로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만들 수가 없고, 얘는 대신에 그 책에 보시면은 섬유질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섬유라고 하는 것은 의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복으로 셀룰로즈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타치는 식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소화도 되고 물에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품 영양가니까 물에 잘 용해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는 수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물에 잘 용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먹을 수는 있되 굉장히 우리가 몸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소화도 안 될 뿐더러 심지어 그게 혈관을 타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수직 수평의 이런 조그만 차이, 입체화학의 차이에서부터 이러한 물질, 즉 분자의 물리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5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녹말과 셀룰로즈를 봤었는데요. 이 녹말과 셀룰로즈는 글루코즈라고 하는 분자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물리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두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즈 분자와 분자를 산소가 연결하고 있는데 이 산소가 오로지 수평으로만 연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셀룰로즈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판상의 구조가 되었었고요. 이때 물리화학적 성격은 물에 잘 녹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녹말은 반대로 해서 그러니까 글루코즈와 글루코즈가 산소로 연결되어 있을 때 수직과 수평을 다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도 분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물에서도 잘 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 두 물질은 바로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성질체를 한번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성질체라고 하는 건 배웠습니다. 그죠? 분자식은 같으나 그 성격이 다른 물질들이죠. 근데 그 이성질체 안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 번째가 구조 이성질체, 두 번째가 입체 이성질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분자식은 같지만 분자 내 원자들의 연결 순서가 다른 이성질체를 의미합니다. 밑에 이제 그림 5.3을 보시면 두 개의 분자가 있어요. 하나는 2메틸펜테인이라는 녀석이고 하나는 3메틸펜테인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두 개의 분자식은 C6H14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보면 메틸기가 펜테인의 어느 몇 번째 탄소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두 물질의 구조식이 달라져 버립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바뀌는가요? 처음에 하나 아유팩 이름, 그러니까 명명, 그러니까 이 분자의 이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보시다시피 펜테인이라고 하는 모체 하나는 똑같아요. 근데 메틸기가 펜테인의 두 번째 탄소에 연결되어 있느냐, 세 번째 탄소에 연결되어 있느냐, 이 이름이 달라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름만 다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거예요. 눈에 띄게. 그리고 다른 화학적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만약에 작용기가 연결된 그런 구조적 이성질체다. 그러면 동일하거나 다른 작용기들을 가지죠. 하지만 그 위치가 또 역시 다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분자 내 원자들이 연결된 또 원자단이 연결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이성질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물리적 분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와
얘의 끓는 점, 그 다음에 용해도, 뭐 녹는 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에 반해서 이번에 입체 이성질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분자식과 구조식도 모두 다 똑같아요. 자, 위에서는 보면 구조식이 달라져 버렸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구조식까지도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보면 cis1,2 다이메틸 사이클로펜테인이라는 녀석하고 trans1,2 다이메틸 사이클로펜테인이라는 녀석을 한번 대표적으로 살펴보시면 얘의 그러니까 분자식과 얘의 분자식은 당연히 같겠죠. 뭐 탄소 숫자라든지 수소 숫자가 똑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사이클로펜테인이라는 모체를 두고 지금 메틸기가 붙어 있는데 똑같이 여기 1번, 2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둘 다 붙어 있는데 한 녀석은 한쪽이 튀어나왔고 또 다른 한쪽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녀석은 보면 한쪽이 튀어나왔고 한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입체적인 방향만 다르다는 겁니다. 배열 방향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의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데 굉장히 미세하게 달라져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리적 분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만들고 싶은데 만들다 보니까 이런 녀석도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면 얘하고 물리적 성질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약간씩만 달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약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는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명법을 보자면 이 두 개는 엄밀히 보면 기본적으로 같은 화합물입니다. 그렇죠? 분자식이 같고 구조식이 같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지만 다른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접두사를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을 구분을 해요. 둘 다 1,2 다이메틸 사이클로펜테인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뭘 붙여주냐, 한 녀석은 메틸기가 같은 방향으로 튀어나왔다 해서 시스라는 녀석을 붙여주고, 한 녀석은 치환기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붙었다고 해서 트랜스를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이 두 화합물의 어떤 녀석이 어떤 녀석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아이팩 이름이 같다. 즉 모체와 치환기의 이름까지도 똑같다. 단 어떻게 앞에다가 트랜스, 시스, R, S 등의 접두사를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4장에서는 트랜스, 시스는 봤었어요. 이제 5장부터는 어떤 녀석이 나오느냐, RS로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입체 이성질체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머리가 아프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체화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카이랄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비카이랄이라는 용어입니다. 영어로도 똑같아요. 카이랄하고 에이카이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A는 안타이라고 해서 반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이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손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 카이랄과 비카이랄은 손을 의미하지만 요 현대적인 의미로는 겹침과 비겹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겹친다라는 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과 내 모습이 겹친다 이런 의미하고 거울에 비친 모습과 내 모습이 겹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에 비친 모습과 그러니까 분자든 어떤 물체든 그게 겹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비카이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울에 비치기 전의 모습과 거울에 비친 모습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카이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모든 물체는 분자든 뭐 아니면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간에 모든 물체는 거울에 비치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거울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거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입체화학에서 중요한 점은 분자가 거울상과 동일한가 또는 다른가입니다. 근데 이제 거울상하고 동일하지는 않겠죠, 대부분은. 그래서 이게 이제 왼손과 오른손을 우리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왼손과 오른손을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왼손을 갖다가 거울에다 비쳤다고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실제로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니까 거울 속에 나타나는 내 왼손은 오른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왼손과 오른손은 거울상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왼손과 오른손을 비유법적으로 이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거울상이지만 동일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어떤 분자들은 손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자가 그렇게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선과 겹쳐지지 않는 분자 또는 물체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이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울선과 겹쳐지는 분자 또는 물체를 비카이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게 왼손, 나의 왼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가운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에 비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거울상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왼손으로 나는 분명히 비쳤는데 거울에 나타나는 손은 오른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어떤 거냐? 이 두 개의 손을 포개려고 하면 절대 포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수님, 오른손과 왼손을 지금 박수 치듯이 딱 하니까 서로 겹쳐지는데요. 자, 그 겹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왼손에 끼던 장갑을 오른손에다 낄 수가 없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입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왜냐면 제 얘기는 왼손에서 맨 오른쪽에 위치한 것은 엄지손가락입니다. 근데 오른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오른손에서 맨 왼쪽에 위치한 것은 새끼손가락이죠. 두 개가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지,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으로 포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포갠다라는 거는 마주친다는 게 아니고 축 포개는 거예요. 에어 감쌌을 때 서로가 엄지와 엄지가 포개지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포개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포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해도 360도를 돌려서도 포개지지가 않죠. 그때 이 거울상과 포개지는 물체 또는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비카이랄이라고 얘기하고, 포개지지 않는 걸 보고 우리가 카이랄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카이랄과 비카이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분자 단위로 가지고 와서 먼저 비카이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카이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까 거울상과 그 다음에 자신이 서로 겹쳐질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비카이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건 어떤 거겠어요? 거울상과 본인이 동일한 거겠죠. 그래야만 서로 겹쳐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왼손과 오른손은 거울상이지만 서로 포개질 수 없다. 그래서 카이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반대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왼손과 반대 개념의 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비카이랄 분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거울상이 서로 포개지는 분자를 의미한다. 이거의 구조적인 특징은 분자 내 원자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더라. 대칭면을 이루고 있어도 되고 대칭점을 이루고 있어도 됩니다. 대칭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대칭면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카이랄 분자의 예로 이렇게 두 가지의 분자를 이제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물 분자입니다. H2O. 물은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얘를 거울에다가 이 분자를 비춰본다고 가정했을 때 거울에 비치는 H2 분자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 거울에 비치기 전에 H2 분자를 거울에 비치는 H2 분자에다가 이렇게 포개면 서로가 포개집니다. 산소와 산소끼리, 그 다음에 수소와 수소끼리 이렇게 포개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H2 분자는 거울상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서로 완전히 100% 포개진다. 이거는 우리가 뭐다? 비카이랄 분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CH2BrCl이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얘는 탄소 하나를 중심으로 두고 그 다음에 수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Br과 CL이 이렇게 있는 거죠. 얘를 거울에 비춰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럴 겁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포개면은 포개지겠죠. 왜냐하면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포개지지 않지만 얘를 약간만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돌려버린다. 180도 돌려버리면 요면과 요면이 서로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부분이 서로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도 서로 포개집니다. 그래서 이 분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자, 바로 대칭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죠. 이런 분자들의 특징은, 자, H2O 분자를 볼게요. H2O 산소를 기점으로 하고 이렇게 잘라봅니다. 요 자체, 왼편과 오른편, 요 자체가 서로 거울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ACH2BrCl, 얘도 이렇게 가운데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서로 일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대칭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칭면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렵게 이해가 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분자 내에서
그러니까 분자는 원자와 원자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 반대편에 같은 원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대칭이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자, 그렇게 연결된 그 분자들은 서로 거울상이 서로 포개진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비카이랄 분자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이랄 분자, 즉 거울상이 서로 포개지지 않는 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카이랄 분자에서는 그 본인 자신의 분자 자신과 거울상이 나타나는 분자가 서로 포개진다고 했었죠. 그때의 특징은 왜 그렇게 포개진다고 했습니까? 분자 내에 대칭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유기화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 탄소 화합물이겠죠. 그죠? 탄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탄소는 4개의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칭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탄소가 그 분자 내에 탄소화합물이 분자 내에 똑같은 원자가 2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칭면이 존재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카이랄 분자라고 한다면 대칭면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탄소는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데 탄소와 결합된 원자들이 전부 다 제각기 다른 원자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때는 우리가 거울상에 이 녀석을 비춰봤을 때 A라고 하는 분자를 비춰봤을 때 B라는 분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2개는 완전히 보시다시피 거울상이죠. 근데 보기에는 같은 분자처럼 보이지만 이 A라는 분자를 B라는 분자에 포개려고 하다 보니까 이 A라는 분자를 뭐 360도 돌리고 180도 돌리고 해도 B라는 분자와 전혀 포개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칭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이 각도가 좀 발생이 돼요. 다른 각도가. 그래서 포개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울상이 서로 포개지지 않는 분자, 거울상과 내가 완전히 다른 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카이랄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분자 내 원자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중심 원자인 탄소에 4개 서로 다른 원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개지지 않는 그 결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로 다른 4개의 원자단이 연결된 sp3 혼성 원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여기서는 탄소가 되는 거죠. 입체 발생 중심 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입체 발생 중심 원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 거울상과 내가 포개지지 않게끔 만드는 그 분자의 중심에 있는 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반드시 탄소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탄소 외에 질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실리콘이면 우리가 요거죠, Si. 그 다음에 황, 이런 것들도 전부 다 sp3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원자들도 전부 다 우리가 그 입체 발생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유기화학을 하기 때문에 주로 탄소만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 다 다뤘습니다만은 순천향대에서는 주로 탄소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책에서도 탄소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A와 B는 서로 거울상이고 입체 이성질체이죠. 입체 이성질체가 어떤 건지 아시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서로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상이면서 입체 이성질체니까 거울상 이성질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는 뭐다? 카이랄 분자다. 그리고 카이랄 분자라는 것은 어떤 거다? 거울상이 서로 포개지지 않는 분자를 우리가 카이랄 분자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카이랄 분자가 왜 생성되느냐? 그 입체 발생 중심에, 그죠? 서로 다른 4개의 원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카이랄 분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입체 발생 중심에는 반드시 sp3 혼성 원자가 와야 됩니다. 같은 탄소라고 해도 탄소는 sp3, sp2, sp를 형성할 수 있죠. 그래서 sp2라든지 sp는 절대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어떤 겁니까? 탄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탄소가 삼중결합을 하고 있거나 이런 탄소는 입체 발생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그 R이냐 S냐 이렇게 명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뒷부분에서 뭐 조금 설명하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카이랄 분자가 어떤 것인지, 입체 발생 중심이 어떤 건지, 거울상 이성질체가 어떤 건지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책을 보고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 이난티오머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했는데요. 분자 내에 에이칼발한 그 점이 있으면, 즉 대측면이 있으면은 절대 거울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회전을 시키고 어떻게든 간에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슈퍼 임포저블 하기 때문에 거울상이 될 수 없다고 거울상 이성질체가 될 수 없다고 했고요.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려면 탄소에 부착된 4개의 원자가 모두 다 달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과연 그러면 정말 그럴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하얗게 표시된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왼쪽에 그 물질이, 왼쪽의 분자가 이제 그 거울에 비치기 전의 모습,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분자가 거울에 비치고 난 모습, 즉 거울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우리가 그 거울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 분자 내 원자가 모두 다 같을 경우에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울에 비치는 모습, 거울상이죠. 오른쪽이 이제 거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바로 포개지지는 않아도 한 번만 이렇게 딱 회전하니까 바로 포개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한 원자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을 때 거울상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바로 포개지지는 않더라도 또 한 번 이렇게 60도, 120도 정도 이렇게 회전을 했더니 바로 포개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정확히 포개지죠. 자, 이번에는 두 개의 분자가 바꿔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칭 분자가 존재하죠. 상하 좌우에 같은 부분이 두 개 정도 존재하면 우리가 슈퍼임포저블 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좀 더 많이 돌려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다른 부분이 더 많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또 돌렸더니 역시나 겹쳐집니다. 정확히 겹쳐집니다. 그쵸? 마지막으로 이제 네 원자가 다 달랐을 때 어떻게 그 슈퍼임포저블 할 수 있느냐. 거울을 딱 떼봤더니 거울상 비쳤던 분자와 거울에 비치기 전에 분자가 겹쳐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겹쳐질 수 있을까요? 자, 360도 회전시켜도 안 되고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저기 노란색 부분 정도는 겹쳐진다고 하지만 나머지 두 개 부분이 겹쳐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not superimposable 하다. 그래서 결국은 겹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려면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유곽에서는 탄소에 붙은 네 원자가 모두 다 달라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탄소 원자를 보고 우리가 카이럴 센서 또는 스테로제닉 세노라고 하고 입체 중심 원자라고 하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이랄 분자가 되려면 입체 발생 중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입체 발생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4개의 원자단이 연결된 sp3 혼성 원자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었고, 절대로 sp나 sp2 원자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입체 발생 중심이 없으면 그 분자는 대개 비카이랄이다. 대개 그렇다는 거예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거의 99%는 비카이랄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체 발생 중심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상에 비치는 모습과 내 모습이 서로 포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입체 발생 중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상의 모습과 내 모습이 포개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비카이랄로 하니까 그 얘기가 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 내에 입체 발생 중심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이 분자는 항상 카이랄이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자 내 입체 발생 중심이 하나 존재할 경우에 바로 이런 분자에 해당되겠죠. 이런 분자가 되면 이걸 거울에 비춰보면 그대로 여기 V가 나올 거고 C가 나올 거고 D가 나올 거고 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앞에 거울이 있으면. 하지만 이 두 개의 분자는 서로 절대 포개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카이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입체 발생 중심이 2개 이상인 분자는 카이랄 또는 비카이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울상 모습이 비칠 수도 있고 겹쳐질 수도 있고 겹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는 뒷부분에서 저희가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입체 발생 중심 원자에는 항상 여기 별 표시를 한다.
백설표 표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입체 발생 중심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보시면은 얘에 연결된 입체 발생 중심에 연결된 우선순위의 원자의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별 표시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입체 발생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4개의 원자 또는 원자단이 연결된 그 sp3 혼성 궤도를 가지는 원자를 가지고 우리가 입체 발생 중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분자가 커지다 보면은 여러 개의 입체 발생 중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뭐 굉장히 간단했던 뭐 그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작은 분자를 떠나가지고 분자가 커지게 되면은 여러 개의 입체 발생 중심이 생길 수 있다고 했고, 그 입체 발생 중심의 수는 2개부터 뭐 3개, 수십, 크게는 수백 개까지 입체 발생 중심이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뭐 조금 큰 분자들을 보자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보시면은 뭐 진통제로 사용되고 있는 그 약품의 분자예요. 예를 보시면 입체 발생 중심이 여기와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별표 표시로 이렇게 여기가 입체 발생 중심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왜 입체 발생 중심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탄소가 있어요. 그죠? 이 탄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러한 기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페닐기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벤질기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 하단으로는 이러한 녀석들, 에스터 형석의 이런 녀석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르죠. 이 탄소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가 바로 입체 발생 중심이 된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금 지우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위로는 메틸기가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여기 요 녀석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하단으로는 얘네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밑에는 보시면은 수소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수소, 메틸, 여기 이런 녀석, 여기 이런 녀석, 각자 다른 원자 또는 원자단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입체 발생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녀석 보시면은 이 분자에서도 보면 전부 다 약품들을 갖다 다 이제 예를 들어 놨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에 그 입체 발생 중심은 2군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탄소를 보시면 밑에 하이드록시가 연결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그 페닐기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여기 이러한 녀석들이 원자단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로는 수소가 있죠. 그래서 이 C의 입장에서는, 탄소의 입장에서는 연결된 게 수소,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페닐,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원자단. 그래서 완전히 4개의 다른 원자단이 연결되어 있고, 이 입체 발생 중심의 탄소들은 공통점이 다 보면 뭡니까? sp3를 가지고 있죠. 혼성궤도 함수가. 그래서 sp2나 sp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입체 발생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4개의 다른 원자 또는 원자단과 연결된 sp3 혼성궤도를 가지는 그 원자다. 이게 바로 입체 발생 중심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체 발생 중심이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입체 발생 중심이 어떠한 분자에 있던 간에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고리형 화합물에서도 입체 발생 중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고리형 화합물에서도. 자, 이때는 이제 그 특별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고리형 화합물에서 입체 발생 중심을 찾을 때는 웬만하면 고리를 평면 다각형으로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체어폼으로 이렇게 그려놔도 숙달된 사람은 뭐 그냥 입체 발생 중심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가 4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데 이제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보기가 번거로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 밑에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뭐 펜테인이면 펜테인, 그 다음에 헥센이면 헥센인처럼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그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입체 발생 중심은 또 당연한 얘기지만 서로 다른 4개의 기에 결합된 사면체 탄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탄소가 서로 다른 4개의 그 치환기를 또는 작용기를 가지는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한번 예제를 볼게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메틸사이클로펜테인이라는 녀석이 한번 예로 나왔고요. 두 번째 보면 3메틸사이클로헥신이라는 녀석이 예로 나왔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메틸사이클로펜테인에 보시면 입체 발생 중심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1번 탄소가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과연 입체 발생 중심이 될 수 있느냐. 자, 보니까 요 탄소, 요 탄소입니다. 1번 탄소. 요 탄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로는 메틸이 있죠. 여기는 CH3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는 CH2죠. CH2.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조금 헷갈려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요게 입차 발생 중심을 해가지고 여기로는 CH3, 그러니까 C가 H, 여기 C에 연결된 또 다른 C입니다. 여기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입체 발생 중심 C예요. C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C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H들입니다.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위쪽으로. 거기는 보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 또 CH2죠. H2입니다. CH2. 문제는 또 그 다음에 CH2고요. 그게 몇 번 반복되느냐? 하나, 둘, 셋, 네 번 반복이 돼요. 이렇게 네 번이 CH2, CH2, CH2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요 밑으로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나오는 C 입체 발생 처음에 여기 CH2입니다. 똑같이 어디랑 똑같습니까? 여기랑 똑같죠. 여기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또 똑같이 네 번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여기는 다르죠. 그리고 옆에 뒤에 또 수소가 붙어 있는 이것도 달라요. 이 두 개는 다르지만 나머지 두 부분이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여기에는 지금 입체 발생 중심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뭔가 뭐 다르게 보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체 발생 중심이 될 수 없다. 그래서 1번 탄소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두 개의 동일한 치환기 때문에 여기 그죠? 아까 이쪽 동일한 치환기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두 개의 동일한 치환기라는 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도 똑같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입체 발생 중심을 했고 끝까지 가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입체 발생 중심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밑에 한번 볼게요. 3 metal cycle 헥슨을 보시면 여기 입체 발생 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 명명법부터 한번 볼게요. 그걸 따지기 전에. 자, 왜 여기가 3번 탄소가 되냐면은 여기 이중결합 있죠. 이중결합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번호를 매겨주면 1번, 2번 이렇게 매겨졌어요. 왜냐하면 치환기 번호가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3번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메틸 사이클로 헥센이 되는 거고요. 궁금해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3번 탄소를 보면 입체 발생 중심이 될 수 있냐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 3번 탄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로는 CH3가 있어요. 그죠? C가 H 3개랑 결합한 탄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로는 CH2예요.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려보겠습니다. 3번 탄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3번 탄소예요. 아래쪽에 파랗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CH2, 그 다음에 또 CH2, 그 다음에 또 CH2. 이게 몇 번 반복되나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C가 더블 결합하는 게 있어.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위쪽 방향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로.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여기랑 연결됩니다. 요 C는 어떻게 됩니까? CH2가 아니죠. CH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는 이쪽은 아까 윗부분은 CH3였어요. 그러니까 CH3라는 얘기는 여기 H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CH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CH2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뒤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여기 빨간색 표시 있잖아요. 여기는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C가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으면 이 C가 두 개의 결합을 C의 결합으로 이게 입체 방정 중심으로 연결된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C가 여기에 만약에 수소까지 포함한다면은 전부 다 4개의 다른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죠? CH3 한쪽은 그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단일결합으로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위에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입체 발생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하는 게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은 이 탄소 하나가 모두 4개의 다른 결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거기가 입체 발생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저런 것들은 보면은 아래 위로 보면은 똑같은 결합을 하고 있죠. 그것만 조심하면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카이랄과 비카이랄을 얘기할 때, 이 카이랄과 비카이랄이 나눠지는 주요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대칭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였죠.
이때 이제 대칭을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대칭면이라고 나왔는데 이 대칭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대칭면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대칭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뒤에 나오는 미수어 컴파운드를 하게 되면은 대칭점을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지금 먼저 대칭면을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쉽게 얘기하면은 분자를 반으로 쫙 나눴을 때의 모습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칭면을 가지고 있다.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면 대칭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밑에 보시면 CH2BrCl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어요. 얘는 비카일이라고 그러죠. 비카일은 거울상에 비친 모습과 자신이 서로 포개지는 화합물을 가지고 우리가 비카일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이때 대칭면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이 분자를 반으로 딱 쪼갭니다. 칼로 쪼개는 게 아니고 여기 반을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이 왼편과 오른편이 있잖아요. 이 왼편과 오른편에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원자나 원자단이 있으면 얘는 대칭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CHBr, ClF는 카이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를 나눴다 생각해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자, 이게 이제 대칭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칭면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대칭면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를 반으로 나누는 거울면이다. 그래서 반으로 나눴을 때 이미 거울쌍이 서로 존재하고 그 거울쌍은 서로 포개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자 자체를 거울 앞에다 놓고 비춰봤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거울쌍의 분자와 얘가 서로 포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자의 반쪽은 다른 반쪽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카이랄 분자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대칭면이 있겠죠. 그리고 카이랄 분자는 대칭면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이랄 분자는 100% 대칭면이 없고요. 그 다음에 비카이랄 분자는 99% 대칭면이 있습니다. 대칭면이 없지만 비카이랄 분자가 있기는 있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부분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울상 이성질체를 한번 볼 텐데요. 용어의 혼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거울상 이성질체를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카이랄 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과 거울상에 비치는 모습이 서로 겹치지 않는 분자를 가지고 카이랄 분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울상에 나타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A라고 하고 거울상에 비치는 모습을 B라고 했을 때 이 A는 카이랄 분자고 B도 카이랄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어떤 게 될까요? 바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랄 분자만이 뭘 가질 수 있어요?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이랄 분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모습과 거울에 비치는 거울상의 모습이 서로 포개지지 않는 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카이랄 분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A라는 녀석하고 거울을 두고 A라는 녀석이 나타나는 거울상을 B라고 했을 때 만약에 두 개가 서로 겹치지 않아요. 실제로 겹치지 않아요. 겹치지 않았을 때 우리가 A라는 분자는 카이랄 분자, B라는 분자도 카이랄 분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A라는 분자와 B라는 분자의 사이는 어떤 사이냐? 바로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사이예요. 두 가지는 A라는 분자와 B라는 분자는 서로 이성질체의 사이입니다. 그죠? 어떤 이성질 사이? 거울상에 비치는 모습은 같지만 서로 겹쳐지지 않는, 즉 거울상과 이성질체의 혼합어인 거울상 이성질체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입체 발생 중심이 한 개인 모든 분자는 카이랄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카이랄 화합물은 한 쌍의 거울상 이성질체로 존재한다. 자, 요 용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울상 이성질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울상 이성질체는 어떠한 분자든지 다 가지는 게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울상은 모든 분자가 다 가져요. 하지만 거울상 이성질체는 모든 분자가 가지는 게 아니겠죠. 어떤 분자만 가집니까? 바로 카이랄 분자만이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진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거울상 이성질체를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 거울상 이성질체를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밑에 그림 5.5를 보시면 3브로모 헥센이라는 분자가 있는데 얘를 거울에 비쳤다고 가정을 하고 얘에 대한 그 거울상 이성질체를 그려라 하면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를 그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 입체 발생 중심이 있잖아요. 얘가 이 탄소가 Br랑 연결되어 있고 H랑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틸, 그 다음에
프로필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다른 원자 단위에 연결된 그러니까 sp3 혼성궤도 함수를 가지는 원자이기 때문에 얘가 입체 발생 중심이 되는 거고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분자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울상 이성질체를 그려라 라고 하면 단순 무식하게 거울이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놓으면 파란 부분이 맨 오른쪽에 왔었는데 거울상에서는 당연히 반대로 왼쪽에 오고 빨간 부분이 왼쪽에 왔었는데 당연히 거울상에서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BR과 H를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거울의 입장에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얍삽하게 입체 발생 중심 배열을 반전만 시키면 되는 제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만은 똑같은 트리브로머 헥세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입체 발생 중심의 배열을 반전시킨다는 거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입체화학이라고 하는 3차원 그 분자의 3차원 구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2차원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않고 반드시 이 부분을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방향을 모두 다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입체 발생 중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평면이겠습니까? 아니면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데겠습니까? 당연히 튀어나오고 들어간 데죠. 여기만 바꿔주면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리브로메 헥세인이 여기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체 발생 중심에서 배열을 반전시킨다는 얘기는 여기를 서로 반대로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BR과 H의 방향을 여기 왼쪽은 원래는 트리브로메 헥세인이 BR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들어가게 그려버리고 H를 튀어나오게 반대로 그려버리면 이게 바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그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 방법과 이 방법을 다 사용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개념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제가 그러면 왜 입체 발생 중심만 반전시키면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는지 지금 간략하게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가셔도 돼요. 이해하시려면 근데 더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트리브로머 헥세인이라고 게 있습니다. 얘가 여기 입체 발생 중심이죠. 자,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얘는 입체 발생 중심이 되면은 얘는 그 입체 발생 배열을 가지게 돼요. 그게 어디가 튀어나왔느냐,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들어간 녀석이 가장 배열이 낮은 번호냐, 뭐 이런 건 자세한 건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 입체 발생 중심 원자에 연결된 것들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자가, 그 우선순위는 뭘로 하느냐? 원자 번호의 순서대로 해요. 그럼 여기 원자 번호가 가장 큰 녀석이 어떤 거죠? BR이죠. BR이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원자 번호가 높은 녀석이 낮은 번호를 가져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낮은 원자 번호는, 교수님 여기도 C고 여기도 C인데요. 그러면 C, C, C죠. 여기는 C, C입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분자량이 커요? 당연히 빨간 쪽이 크겠죠. 그러면 빨간 쪽이 2번을 갖고요. 파란 쪽이 3번을 갖고 수소는 가장 원자 번호가 낮으니까 4번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입체 발생 중심 원자로부터 부여받은 그 번호를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원을 그려요. 회전시키는 거예요. 원을 그릴 때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원을 그려요. 1번, 2번, 3번 순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돌렸을 때 도는 방향이 지금 반시계 방향이죠. 이걸 보고 우리가 S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를 볼게요. 똑같은 원리대로 BR이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이죠. 이 상태에서 번호를 갖다 원을 그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계 방향이죠. 이걸 갖다 우리는 R 배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배열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C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이 되죠. 4번은 무시하고요. 그럼 1번, 2번, 3번을 해서 이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S죠. S인데 수소가 지금 여기는 튀어나왔고요. 원래는 수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소가 튀어나오면 뒤에 배우고 있지만 어떻게 되느냐? 배열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면 R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원래 트리브로메 헥세인의 모습은 S 배열이었습니다. 거울상에 비친 모습은 R 배열이었죠. 여기도 R 배열입니다.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배열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 들어두시면 뒤에 가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